새로운 한 주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출발 준비에 들어갈 텐데요. 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0.5%, 코스닥은 0.7%의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초반에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이제 전 세계 22위로 물러나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에 이 모멘텀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255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직전 고점 3,288선까지 아직은 먼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의 돌파 모멘텀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찾아가 보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찾아보시죠.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대체로 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데요. 반도체도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6%가량 빠지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난 금요일, 목요일장에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같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0.7%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섹터는 지난주에도 두각을 드러냈던 바이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알테오젠이 1.7%의 급등 움직임, 그리고 에코프로 아래쪽으로 펩트론이 2.4% 빠지는데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다소 엇갈린 시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도 혼조 양상 띄고 있고요. 지금 미용 관련한 키워드로는 파마리서치가 0.4%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방산의 행보는 어떨까요? 오늘 한화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빨간불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휴전이 불발됐는데 다시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방산주들도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본다면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같이 후반부 하위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앞서 방산주들이 휴전 불발에도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재건주 안에서 본다면 TYM, 대동기어, SY스틸텍, 재건주들이 재건 기대감을 여전히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정통 인프라 관련주인 HD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로 움직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 안에서의 전략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개별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식 들려오고 있는 HMM 2조 원대 자사주 매입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 소각 소식과 함께 11%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여기까지 보고요. 주요 포인트 같이 짚어보실까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죠.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위해서 알래스카로 날아가는 전용기 그 타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명확한 행정명령은 아직인데 이번 주에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철강은 이미 50% 관세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부과에 이 품종을 늘리겠다라는 발표까지 있었고요. 반도체도 지금 품목 관세로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서는 별도로 부과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초기는 저율 관세, 이제 반도체 최대로 300%까지 관세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달았죠. 대미 투자 시에는 면제될 수 있어. 애플이 1,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관세 면제 선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을 추리는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인텔이 미국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맞잡고 투자에 나선다라는 내용으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가 빠진 움직임 안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AT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때문에 반도체 장비단이 더 안 좋았다는 점은 같이 고려하고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관세 독박 씌우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요. 앞서 애플 선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스틴 공장,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돼서 투자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부과 가능성, 그러니까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관세 부과 어디까지 측정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2주 동안의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이재용 회장이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고 왔다며 이례적인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사업과 관련돼서 신사업과 관련된 M&A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엔비디아 젠슨 후앙 CEO와 회동을 가졌고 여기서 HBM3 12단 그리고 HBM4 관련한 이제 퀄 승인 이야기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혹은 파운드리 고객사 애플과 테슬라 말고도 빅테크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곧 나오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기대감을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주간의 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경제사절단, 많은 경제 재계 수장들이 같이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미 투자가 결정될지 여부에 따라 관세 이야기에도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한 관세는 면제될 것으로 업계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스마트폰, PC,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탑재되는 이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불분명하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관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만약 지금 애플은 스마트폰 관세가 면제됐는데 삼성전자가 폴더블 관련해서 지금 막 점유율을 늘려가는 이 시점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여기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크게 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함께 관세 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아이들로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을 엮어드렸습니다. 반도체, 폴더블 포함한 스마트폰, 파운드리.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좋을지 여부는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밑에 단에서는 삼성전자가 100조 원 가까운 현금으로 그 빅딜, 하반기에 나타날 이 M&A와 관련돼서 어느 쪽에 돈을 쓰느냐 여부에 따라 수혜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그 다음 후보군들,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전장 쪽으로 기대감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엮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잠깐 체크해 볼까요? 지금 소부장 단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8월 내내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현재는 소부장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깊은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소부장 단으로 다 같이 마이너스예요. 반도체 부과, 그러니까 관세 부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라든지 AD테크놀로지 같은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다 같이 좋지는 못한 상황. 그렇다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취해도 될지.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는 지금 다 같이 조용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해서도 이제 차기작에 있어서는 일반 아이폰 말고 폴더블로 내놓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UTI 같은 종목들은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폴더블 안에서도 선별적인 전략이 중요할지 같이 체크해보죠. 다음은요, 바이오 쪽입니다. 이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가 되고요. 20일부터 유통 시작되면서 아마도 많은 이 의료기관에서 21일부터 처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위고비를 젖혀내고 점유율을 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시작 용량 4주분 공급 가격이 28만 원에서 유지 용량은 37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시작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사인 위고비가 원래는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빠르게 가격을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는 72주 투약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소율을 보이면서 위고비 경쟁사보다는 더 빠르게 체중이 감소한다는 이런 효과가 기대되는 약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일찍이 마운자로는 점유율 60%까지 육박하면서 위고비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경쟁 심화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지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원래 10월로 예정됐었던 이벤트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지금 FDA 쪽에서 메시 치료제,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신약과 관련돼서 승인을 따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시 치료제 움직임들 같이 지켜볼 포인트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D&D 파마텍
한미약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과 관련돼서도 따끈따끈하게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6월부터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시세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세를 엿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올릭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기대감으로 지난주 내내 좋았고 오늘 2.4% 프리마켓 시세 좋고요. D&D 파마텍은 관련해서 지금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도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2.7%가량의 프리마켓 시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 잠시 후 전략 세워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왜 움직일까요? 지금 휴전 불발되면서 당장 오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정상들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이 영토를 양보해라라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혔다라는 측면에서 EU 정상들이 이를 말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가능할까요? 재건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봐야 될지 추려보고요. 미국 태양광주 관련해서도 ITC, PTC 세액공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수치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5% 정도의 비용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4주 이내에 이제 바로 이제 그 공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어요. 2주로 예상했던 시장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다 시세가 좋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세 문출 내줄 수 있을지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6% 약보합권, 코스닥은 0.3% 내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끌어내리는 듯한데요.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한 품목관세 이번 주에 최대 300%까지 고율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야기와 관련돼서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대표,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삼성전자가 1.4%,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스마트폰 관련돼서 관세부가 받으면 타격이 더 클 삼성전자가 빠지는 건 오늘 관세 때문에 더 빠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충원 대표님. 네.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도 여러 큰 이슈들을 지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또 잭슨홀 미팅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경계하는 그런 심리와 맞물려서 하지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우려를 최대한 상쇄시켜주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쉬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여기에서 추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조정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소부장단으로 보세요? 아니면 부품단으로 보세요? 일단은 부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폴더블로 본다면 두 가지죠. 힌지와 OLED 소재 쪽. 힌지라면 파이넴텍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재라면 이제 최근에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이제 덕산 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모바일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은 덕산 네오록스이기에 저는 덕산 네오록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이제 세경 하이테크처럼 폴더블 폰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저는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관세 매길 수 있다는 거, 품목별 관세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 이를 통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관세가 부과가 되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좀 피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 셈법을 통해서 만약 조정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여전히 조정 시 매수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신재생 쪽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이 급등했고 오늘 한화솔루션도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액공제 관련해서 ITC 이 수치 조건이 좀 변경됐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본다면 이충훈 대표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한 섹터와 미국의 한 섹터가 사실 그렇게 상관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밀접한 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뭐 미국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예를 들면 뭐 10% 올라야 우리나라 2, 3% 관련주가 오르는 정도? 그러한 부분이 사실 뭐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아까도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붙어주냐 이런 수급적인 논리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NXT에서는 4%의 갭상승을 보였지만 일단은 좀 음봉으로 일단 8시 50분에 마감을 됐고 본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더 매수를 했지 뭔가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매수하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미국에서 불어온 이런 훈풍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이어지면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오늘 양봉의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단 좀 더 실적은 생각하지 말고 모멘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 보자. 그래서 주신 종목이 OCI홀딩스, 보니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였네요. 이쪽으로 더 집중 공략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홀딩스는 사실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라서 두 분 아주 경쟁적으로. 제가 조금은 더 좀 설명을 보태드려보면 앞서 이제 태양광 관련 이야기는 대표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야기는 중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단 오늘 만약 우리나라 지수가 반도체 IT를 빌미로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뉴스가 있는 쪽으로 이제 수급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태양광 했었을 때는 하나솔루션을 좀 많이 갖고 나왔지만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을 지금 주시는 게 12만 원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네.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재건 관련해서 결국은 휴전이 불발된 가운데 또 이충헌 대표 같은 경우에는 DK락으로 오늘 공략해보자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경협준 또 지난주에 주셔서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장 문 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수의 낙폭이 살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본장에서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죠.